네, 오늘 새벽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정영태 동해안대 통일군사연구소 소장 그리고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2시 반 북한의 중대 모드 발표 두 분 다 보셨을 텐데요. 일단 특이한 점은 또 새로운 형태였습니다. ICBM인데 화성 15형,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14형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를 발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보니까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로켓이다. 상당히 위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이번에 ICBM급이라는 것은 북한도 주장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걸 인정을 했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존의 우리의 그 프레임은 뭐냐면 ICBM급을 레드라인으로 선정해놓고 레드라인을 넘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레드라인 넘어가지고 지난 7월에는 넘나들었는데 이제 레드라인에 들어서 레드존에 들어와서 활보하겠다. 그리고 완전히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까지 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태평양상에 떨어지지 않고 동해상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컨트롤 능력은 보여주되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위협용이 아니고 어떻든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그런 용도다. 기술적 진보도 보여주면서 정치적 의도가 또 전략적 의도가 명백하게 배어 있는 그런 도발이다. 그리고 도발 장소도 심야에 또 평성이라는 새로운 지역에서 예. 과거 유사한 미사일 가지고 화성 15형이라고 명명을 했지만은 그것의 디테일한 그 기술적 진보 사항은 확인이 더 필요한 거고요. 예. 현 단계에서 북한이 그동안에 그 트럼프의 아시아 5개국 순방에서 나온 메시지를 다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북한이 그 중국의 특사까지 그 면박을 주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그 전략적 의도를 관철시키는 그들만의 셈법이 작용한 거죠. 그래서 이 기술적 사항도 보지만은 이것이 왜 이 시점에 김정은이 이런 도발을 결심했고 이러한 걸 통해서 달성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상당히 능력을 과시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어떤 상대의 대응을 시험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했는데 시험 한번 해보겠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시험하지 예. 말라는 메시지에 대한 대답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최고 각도였다, 최대 고도였다라고 굉장히 높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게 실제 사거리로 본다면 10,000km를 넘을 수 있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지금 타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거리 측면에서만 보고 그다음에 또 비행 시간이 있습니다. 비행 시간 이것을 우리가 계산할 때 본다면은 지금 미사일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약 한 13,000km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될 경우에 미 본토 전역을 타겟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소위 그 동부까지도 서부가 아니라 뭐냐면 이쪽에서 쏘게 되면 태평양으로 해서 서부를 그래도 좀 가까운 데 아닙니까? 그럼 서부에서 이제까지 화성 그 14호가 지난 7월에 2번 발사가 됐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본다면은 이제 단계적으로 서부에서부터 시작해가 동부까지 해서 전역을 이제 타겟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의 그 미사일 발사의 시험에 성공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이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 그러나 여러 가지 아까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비행 시간과 그리고 또 고각으로 쏘았을 때 이 고도 그것을 보통 한 3 정도 곱하면은 그것하고 비슷하게 나온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일단은 성공으로 봐야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정 박사님 보실 때 기술적으로 정말 이렇게 공헌하는 것처럼 진일보했다. 달라졌다.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이제 네. 문제가 뭐냐면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그것도 강력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초대형 이런까지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 핵탄두를 장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반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건 아직까지 시험이 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핵탄두 ICBM이다고 할 정도까지는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사실 없습니다. 그게 아마 예. 다음 단계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러나 예. 어떻든 운반 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뭐 충분히 그 사거리 측면에 있어서는 그 미 전역을 그 대상으로 하는 탄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는 상당히 발전된 미사일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세히 보시면은 북한이 이제 여러 형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했죠. 예. 그렇다면 그것이 계속 이제 그게 개량이 돼서 이렇게까지 왔다 하는 그런 측면도 하나 있지만 각각이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또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사거리가 조금이라도 다 다른 어떤 형태거든요. 지난번에 그 7월 달에 2번 쏘아 올린 것도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은 약 한 1000km씩 공중에 쏘아 올린 그 높이가 1000km씩 사실 높였었죠. 높여왔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본다면은 그 각각의 성공을 했지 않았느냐 이래 볼 예.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저희가 항상 그 미사일 발사했을 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대기권에 성공적으로 재진입을 했느냐 이 부분일 텐데 이 부분 저희도 지금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근데 부분도 대기권의 재지지 문제는 그 예. 재료 공학적으로 6, 7층도의 그 고열을 견뎌야 되고 그렇죠. 탄두 중량도 뭐 300kg 정도가 아니고 1톤 이상의 탄두 중량이 가기 때문에 그런 그 페이로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중량을 실었을 때는 거리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실제로 그런 걸 장착해서 태평양으로 쐈을 때는 미국의 그 요격 시스템에 가만히 두질 않죠. 요격을 당할 가능성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기서 지금 기술적 진보를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지만은 실제로 예. 핵탄두를 거기다 장착해서 그 실험까지 할 필요성 자체를 지금 북한은 적다고 보는 거죠. 그런 능력만 보여주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체조 생존 자체에 대해서 어쨌든 위협을 상대에게 당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예. 선제 타격이나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의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도만 생각하는데 고도를 올리려면 중요한 게 엔진입니다. 자동차도 엔진이 중요하듯이 엔진이 그런 성능을 냈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의도한 고도를 또 그런 거리를 상당히 컨트롤링 했다는 거. 그런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번에 발표도 보면은 두리뭉실하게 4,500km 이렇게 안 하고 4,475km 뭐 아주 그 상당히 끝 예. 주사까지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의도된 정도로 작전 가능 수준 상태.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사할 때도 뭐 핵탄두 취급 질서를 취급했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춘희가 발표한 내용에도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우리의 맞상대는 미국이다. 미국을 타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확실히 완성했다고 하는데 아직 전문가들이 볼 때 그걸 인정해 줄 필요 자체는 없는 거죠. 확인된 거. 특히 지금 미소 냉전 시대와 같은 상태에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핵탄두가 장착된 상태의 고열을 견디는 수준까지는 확증하지 못했고 태평양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미 군사적 기지라든지 주일 미국 기지를 상대로 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것이 꼭 워싱턴 DC를 겨냥해야 그런 목표가 달성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수준의 위협을 노출시키면서도 이것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논리로 이번에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추가 도발과 엮어서 2018년 전반기에 어떠한 또는 그 고도의 술책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핵실험을 할지 말지 7차 핵실험의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처음에 저희가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때 15형이라는 예측을 못했었고 14형의 개량일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중대 발표에서 15형이었고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또 추가 실험하기 위한 핵실험이나 또 다른 15형 개량형을 발사를 하거나 이런 추가 도발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지금 북한이 화성 15형이라고 해서 14형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건 어디까지나 이름 지금 붙이기 이번에 아닙니까? 이름 붙이기 나름으로 되는데 그것은 이제 방금 우리 김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상당히 그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대를 의식한 인위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소위 그 미사일 시험 발사 이것은 시험 발사가 아니라 시연이라고 하는 게 참 좋겠다. 예. 왜냐 뭔가 보여주기 위한 소위 데몬스트레이션 이걸 뭔가 이게 핵실험을 해가지고 아니면 미사일 발사를 해가지고 각종 이제 미국을 상대가 있는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뭔가 현상을 변경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협상력을 제고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북녘마을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녘마을은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파주 오두산 전망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네, 오두산 평화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황해북도 개풍군이 불과 2km 남짓 떨어져 있는 곳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오늘 새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감이 한때 감돌았지만 이곳에서 보이는 북녘 땅의 모습은 고요함 속에 이제 적막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이는 그 개풍군의 마을에선 오전 중 논 인근에 모여 있거나 지게로 짐을 옮기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공화당 옆에 세워진 주체 사상탑과 그 인근 외벽에 파란색 칠을 한 당 구호가 걸린 공동 작업용 건물도 눈에 띄었는데요. 개풍군 삼달리와 임한리는 북한의 최전방 마을로 대전차 방호벽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북한군 초소 옆엔 위장막을 두고 벙커 시설로 보이는 출입구도 보이지만 특별한 동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평소 지금과 같은 동절기에는 주중에는 500에서 700명 정도가 이곳 전망대를 찾는다고 합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남북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적십사자에서 오늘 15번째인 이산가족 초청 행사도 열려 180여 명 정도의 이산가족도 이곳을 찾았는데요. 이산가족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하고 지척에 있는 북한 땅을 보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두산 평화전망대에서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네, 북녘마을 분위기 잠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오늘 북한이 쏘아올린 또 의도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시간대가요. 미국 시간 낮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대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미국에 대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게 아니었느냐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렇죠. 볼 수 있어요? 야간의 기습 발사를 통해서 그 심야 시간대 그 북한 시간으로 2시 40여 분 그 상황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사실 짐무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보고만 받고 판단과 조치를 뒤로 미루는 상황대가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그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메시지,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시험하면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그 어쨌든 일종의 티트포테트 이렇게 주고받는 식의 말폭탄이 아니고 말폭탄을 넘어서 행동화 조치로 넘어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발언을 우리 한국이나 와서는 좀 약간 수위를 낮췄습니다만은 예. 봤을 때 유화적으로 했죠. 유화적으로 예. 했지만 그 중에 아주 무서운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군사적 준비를 했는지 알면은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가 모르기 때문에 태어난 거지. 그거는 우리 주변국뿐만 아니고 북한에 대해 상당한 경고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준비는 돼 있는데 결심은 내가 아직 안 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거 처리하겠단 말이야. 뭐 영어로 뭐 take care of it, I will take care of it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했다고 간단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 사실 화려한 그 수사적인 말폭탄이 오갈 때는 덜 위험한데 이 말수가 적어지고 행동을 암시하는 이런 게 나오면 상당히 그 의미가 함의가 큰 거거든요. 군사적 예. 측면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한미 공조,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을 봐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긴밀한 그 협조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이번 이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로 미국이 우리가 준비한 그 무시무시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즉 선제 타격을 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선제 타격은 이제 정당성 명분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뭐 우리 보통 그 매를 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응징을 받을 만한 충분한 사건을 그 정당성을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한 발사를 보면은 일본 열도를 건너서 태평양상이나 뭐 괌이나 하와이를 직접 겨냥하는 건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이춘희 발표에도 마지막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는 듯한 어떤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용어를 많이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이런 능력을 보여주면서 태평양 공해상에서 이런 시험했을 때는
자기들이 당할 군사적 옵션, 선제 타격을 비롯한 예방 타격의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이 실행에 옮기는 걸 두려워한 측면. 그러니까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행동은 보여줬지만 이런 행동이 몰고 올 후과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측면도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는 그런 도발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봤을 때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최근에 있었던 어떤 그 테러 지원국 제재 정도 그렇겠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 표출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정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어떤 지금 당면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해서 이걸 반발 차원에서 한다. 그건 이렇게 아니다. 보면 그건 좀 짧은 생각이 아니냐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사실 됩니다. 예. 이제 뭐 잘 얘기해 주신 것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 경우는 자기들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해서 미국을 직접 가격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 그것을 확실하게 신뢰를 시켜줌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뭔가 이게 한반도에 있어서 어떤 군사동맹 이것을 와해시킨다든가 예. 아니면 거기에서 연관적인 뭐 주한미군 철수하게 하는 어떤 협상을 한다든가 그래서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간의 평화협정을 인위적으로 도출하게 한다든가 이런데 어떤 그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게 상당히 강하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은 북한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자기들의 어떤 기술력, 소위 그 미사일 운반 수단에 대한 소위 이제 핵이 있으면 핵탄두가 있으면은 그걸 정확히 운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운반 수단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까지도 어디도 운반할 수가 있다. 소위 이제 그걸 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는 사실 남아 있는 게 그게 핵탄두까지는 탑재를 안 하더라도 예. 다른 형태의 그 탄두를 탑재를 해서 소위 그 태평양 상공에 있어서 뭔가 이거 핵 실험과 핵 실험에 준하는 어떤 그런 시험 발사라든가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핵탄두를 실어서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어디라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핵탄두를 실어서 어디 가지고 이런 데 시험을 한번 해봐야 그게 된다는 거죠.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지난번에 그 북한의 외무상이 물론 무엇을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강위력한 그 탄두를 실어가지고 그쪽에 태평양상에서 시험 발사를 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어떤 가능성 비슷한 걸 내놨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다음 단계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결정을 해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잠수함 내에서 시험 발사를 하려면 잠수함을 이동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우리 군이 미군도 다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이번에도 우리가 좀 그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예. 것이 사실은 북한이 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이번에 예. 하는 것은 사전 탐지가 거의 돼 있었다 하는 예. 그런 그 정보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바로 쏘아 올리고 난 다음에 6분 만에 우리는 대응 차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중에서 지상에서 해상에서 이제 그 나름의 탄착점을 설정해서 한번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앞으로 북한이 일단 유사시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그 미사일을 쏘아서 어디를 공격을 하는 어떤 그런 목표가 보인다면은 아까 사전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번에 보내준 측면이 사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대응 차원에 있어서도 뭐 지나치게 우리가 여기에서 놀랄 필요는 없다고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런 것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뭐 예방 공격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사전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포착을 해서 이것을 실행시킴으로써 그런 것이 그 무실화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킬체인까지 이제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건데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개발시켜 나가고 있으니까 뭐 이런 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 정 박사님의 의견 더해서 김 박사님 보실 때 어떤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평창 올림픽도 있고 패럴림픽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어떤 남북 대화 채널 복원을 좀 모색해 왔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은 좀 경색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그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최종 목표를 늘 얘기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간다. 상황 전혀 고려 안 한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많지만은 타이밍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언제 시점에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도발할 거는 김정은의 판단이고 그건 전략적 계산법이기 때문에 이런 도발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반응이 오는가를 뭐 국제 여론 같은 것도 보고 특히 미국 공화당 정부의 강경파들의 입지가 확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당장 야 동계올림픽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그 불안 심리가 바로 북한이 노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잘 얘기해 주셨는데 북한의 도발만 너무 부각해서 보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대응을 얼마나 긴밀하게 했느냐. 특히 한미일이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지고 같은 거의 실시간 대에서 같이 공조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달성하려는 최종 목표는 아무 상관없이 계속 도발한다. 그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했으면 벌써 망했죠. 그럼 나름대로 그런 술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잘 봐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역할이 그 시진핑 주석의 그 어쨌든 체면이 많이 지금 손상된 겁니다. 예. 그래서 슝따오도 보내가지고 만나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고 불과 그동안에 75일 동안 도발 안 해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또 특사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좀 중재를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게 우위로 돌아간 거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핵미사일 도발 상황은 순수 군사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외교적인 것도 아니고 고도의 폴밀 게임이라 정치 군사적인 게임이거든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런 힘을 보태주고 이렇게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그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 예. 뭐를 선택할 것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런 늘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또 이게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미국 본토를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이제 비군사적 옵션 외에 군사적 옵션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을 어떤 정도 수위로 움직일 것인가도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 서울에서 한 발언과 다 일정을 마치고 미국 돌아가서 한 발언이 좀 메시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 본토에서 자신의 정치적 지지 계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그것이 과거 같은 말폭탄 수준이 아니고 행동화 조치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럼 가능한 행동화 조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뭐 군사 당국에서 뭐 협조를 하겠죠. 한미 공조를 하겠지만 그러나 북한이 잘못된 행동이 과거 같이 보상으로 돌아가는 다시 육자회담 테이블로 모여 앉아가지고 평창 올림픽 임박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의 장으로 꺼내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먼저 조치를 해라는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압박을 가하는데 구체적인 북한의 동향이나 군사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는 감시 정찰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반도의 전략자산 추가 배치라든지 추가적인 군사훈련이 아마 그래서 예정된 군사훈련을 더욱 강력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당면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하고 이게 충돌되는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그런 강력한 미국의 뒷받침이 있어야 그런 이벤트도 성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참 거기에서 예. 우리가 네. 하나 좀 이래 추가를 한다면은 사실 이번에 북한이 이 미사일 시험 발사 이거 해놓은 것 자체도 미국의 군사적 옵션 그 선택 가능성 이걸 예. 상당히 그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항공모함선이 석 대나 와서 예. 뭐 이번에 그 강력한 그 대응 군사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끝나면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그 사이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앞으로 또 이제 이 그 공중 전력 이것을 또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력하게 지금 뭐 전략 폭격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달리 증강해서 이번에 하게 될 거다 하는 뉴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곧 있겠는데 그 사이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북한 역시도 트럼프 정부의 그 군사적 옵션 이것을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하는 측면이 사실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훈련을 할 때 김정은 자체의 그 공식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노출을 줄였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자, 그게 바로 뭐냐?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 군사적 옵션 가능성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건 뭐 현실이다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용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그리고 김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